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관광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관광 수지는 2,16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012년 6월 이후 2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적자액은 7억 2,01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는 34.7% 줄었습니다. 국내 상장사 주식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12세 이하 어린이 억대 주식 부자가 1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벌가에서는 GS와 효성, 두산, 한국타이어, 세하 등 재벌그룹 오너의 친인척 어린이 주식 부자가 많았습니다. 어린이 주식 보호가 늘어난 것은 상장사 오너 가족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시장 침체에 빠진 틈을 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 증여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추진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구 설치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쟁점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모든 부처가 적폐와 비정상적 관행을 원점에서 돌아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남아있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족분들과 생존하신 분들에게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웬일인걸요. 점심을 먹고 오다 보니까 지수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 번 맥을 놓게 되는데요. 코스피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일장 같은 시간대보다 더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3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방으로 이끌고 있고요. 기관이 여기에 매도 공세를 보태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렇게 동시 양매도 나오면서 코스피 61선 이탈한 채 1960포인트 아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코스닥 560선 회복하면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마저 힘을 내주길 바랬었는데 역시나 수급이 꼬이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시 양매도 나오면서 지수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해주긴 했지만 양매도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면서 현재는 코스닥도 하락 압력을 받으며 558포인트, 560포인트 이탈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거래대금도 평소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대금 보여주고 있고 진검달리 휴일을 앞두고 시장이 맥을 못 주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30원대 지지해주긴 했는데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삼성증권의 주식전략팀 이남용 책임연구위원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환율 얘기 잠시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 증시의 최대 변수로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의 수급을 좌우하는 것이 아무래도 환율이다 보니까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고삐 풀린 환율 5월쯤에는 좀 잠잠해질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1031원에서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5월 1일을 쉬는 동안에 미국이 추가 테이퍼링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다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이라든지 어떤 환율의 변화는 크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원달러 환율이 1,030원을 하향하면서 추가적인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인데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그 4월 수출입 지표를 보면 무역 수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4월 수출이 그 전년 동월비 한 9% 정도 증가했고요. 수입도 5%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한 45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일부에서 이제 좀 걱정했던 뭐 중국의 소비 둔화라든지 또 미국 쪽의 어떤 그 테이퍼링 이슈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수출입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좀 원화 강세는 정부의 개입, 어떤 구체적인 개입이 없는 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수출주 쪽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당국의 계획 경계감으로 인해서 1,030원대 간신히 지지해주고 있지만 추가 하락 여부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 달에는 좀 실적이 답이다. 실적으로 인해서 지수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의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무더기 어닝 쇼크로 살벌했던 지난 4분기에 비해는 그래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편인데 2천선 안착 기대감에 이제는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징검다리 휴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네,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오늘 보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 지난주 장 마감하고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소위 말하는 이제 빅베스 좀 대규모 이제 충당금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조선 3인방이 좀 주가 낙폭이 큰 상태입니다. 또 반면에 뭐 일부 이제 소비재 쪽 뭐 또는 이제 유틸리티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1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이제 어떤 업종 전망에 따라서 좀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연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신고가, 신저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뭐 코스피 200 내에서도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굉장히 그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또는 관심 종목이 일단 1분기 실적과 2분기 또는 이제 향후 연말 정도까지 실적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높으냐를 기준으로 보유 종목을 좀 압축하시는, 보유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좀 압축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이고 있는 종목은 뭐 코웨이라는 이제 그 뭐 우리 내수에서는 정수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는 공기청정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 리모델링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자재 대표 업체인 KCC, 또 건설업체입니다만 재무제표가 굉장히 클린하고 지금 PBR 기준으로 0.3배밖에 되지 않는 태영건설이 있습니다. 이제 SBS의 대주주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음식료 대표 업체인 CJ 제일제당하고 또 우리 유틸리티, 뭐 작년에 이제 전기료 9.4% 인상 그런 효과로 실적도 좋아지면서 또 올해 원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 이렇게 5개 종목을 좀 저희가 그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실적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좀 실적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들로 포트를 압축해 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남용 연구위원은 코웨이, KCC, 태영건설 그리고 원화 강세 여파로 CJ제일제당과 한국전력까지 좀 눈여겨보신다는 답변 주셨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정리해드리면서요.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글로벌 이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석학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해서 대체로 비관론적인 관점을 많이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5년 내에 러프랜딩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전일 IMF 총재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위기설을 좀 잠재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비쳤는데 시각차가 꽤 큰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IMF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중국 사람이죠. 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아무래도 자기 편을 듣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계적 석학들의 루빈이라든가 로커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로까지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6%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 마사지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잘 만들어서 7%대를 지금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랜드에서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연착륙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연착륙 못하고 경착륙을 하는데 이것이 러프랜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변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다 한꺼번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조성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중국이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극복하기 위한 시장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경제는 괜찮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주변의 석학들에게 불안감을 좀 준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출이 중국이 좀 살아난다면 좋겠는데, 수출이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석학들 사이에서 뉴욕대 류비니 교수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사님도 앞서서 잠시 6%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가능성은 정말 있는 건가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다만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통제국가다 보니까 이 지표를 좀 조절하는 것 같죠. 이번에 그 중국 PMI 지수도 50.4가 나왔어요. 지난번 50.3이 나왔다가.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50.4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HSBC 같은 경우는 뭐 소폭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50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축 국면 이제 확장 국면으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사실 7%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체감이죠. 체감으로 보면 지금 중국 내 수출 기업들이 지금 위안화 약세 때문에 약간 숨통을 튀고 있지만, 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계속 돌려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미니 경기 부양하는 것 자체가 벌써 6%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7.4%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중국의 어떤 그 GDP 성장률은 솔직히 말한다면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중국 정부가 재력으로 인해서 이런 그동안 제시돼 왔던 회사 디폴트나 뭐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이나 이런 한계 등을 버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통제가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아요. 거의 4조 달러 정도 있다고 하죠. 거기다가 그 미국 국채도 거의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문제가 되면 이 로크fel러든가 루비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아시아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를 엄청 시장에 털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국채를 받아줄 어떤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까지도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로크fel러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부분이죠. 결국 경기 부양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통제력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이 부분들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력이나 자금력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석학들이 생각하는 바와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이제 개인적 차가 있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그 중국에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중국이 개방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그 리스크가 좀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결국 통제 가능한 국가 속에서 이것이 개방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에서 중국이 완전히 개방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아마 조절은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조그맣게 미니 부양책을 내놔서 땜질식 처박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일 텐데 중국 쪽에 해법은 없을까요?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지수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밖에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통화 팽창된 것이 사실은 미국이 약 5년 동안 쏟아부은 거에 4배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통화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그림자 금융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 시장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시장이 아닌 의외의 지역, 부동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것이 지금 중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를 지율 인하 쪽에 방향을 둬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니 경기 부양이라는 표현이 쓸 게 아니라 경기를 살고자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은 돈만 풀고 아무 효과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도 그 리커츠나 시진핑 입장으로서는 결국 자기들의 내수를 진작하고 위안화 절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실수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실수를 시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중국의 문제다라고 판단한다면, 시진핑과 리커츠양이 자기들의 정책의 일부 실패를 용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함을 좀 보여준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자기네들의 과오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본 쪽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베노믹스가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뭐 그동안 긍정적인 평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실배 쪽으로 우려를 더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돈을 풀어서 뭐 성장이라든가 뭐 엔화 약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을 일부 했다고 하죠.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죠. 지수가 9,000대에 있다가 지금 16,000에 왔으니 네. 그것도 1년 만에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성공한 거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 또 현재 구조개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결국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디저트만 먹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기를 살리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일본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IMF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서 그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일본은 지금 그 개혁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성장에만 지금 포인트를 맞췄죠.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까지 다 공격을 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골이 되겠죠. 숨은 장이 없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 현재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서 지금 그 엔화 약세를 더 강력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역풍을 맞았죠. 엔화 약세가 좋긴 좋았는데 문제는 에너지 수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경산 수입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규모가 커지게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일본이 그 부양책을 하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사실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죠. 투자가들이.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 쪽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나. 아까 로크프라든가 루비니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외부 충격이 일본을 한번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중국이 잘 해결할 거라 보이겠지만 시장에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중국을 흔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흔듦에 의해서 일본도 여진에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참 속을 썩고 있습니다. 5월엔 좀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도 있는 것처럼 과거의 대체로 본다면 5월장 대체로 하락장이었는데요.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인데 첫 거래일부터 하락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5월에는 좀 장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기적 으로 본다면 지금은 5월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 현선물 매도하고 기관도 현물을 소폭 매도하면서 시장을 이제 계속 누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연휴 기간이 이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옵션 만기 아마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 옵션 만기 포지션상으로 한번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수요일, 목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 수요일 날 오자마자 바로 만기가 전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포지션상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아마도 시장의 어떤 현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지금 기관들은 255콜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7 풋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 기준이니까 지금 255가 코스피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쩜 바닥일 수 있다는 게 현재 기관의 입장이고요. 외국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완전히 매수를 다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관이 여기서 무너지느냐, 외국인이 완전히 이기느냐, 싸움이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현재 수요일, 목요일의 장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수요일, 목요일 동안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장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의회 주가가 조정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그 비공개 회의가 향후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섞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약 한 며칠 동안 미국이 올라서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게 만약에 상당히 올라면서 고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이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징검다리 연휴가 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옵션 만기 앞두고까지는 국내 증시에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겠지만 징검다리 휴일 동안 좀 미국 쪽 증시 상승 쪽으로 가는지 아닌지 좀 눈여겨보시면서 다음 주 장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30분만 있으면 무려 4일간의 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 좋게요. 시장이 빵빵 올라가주면서 분위기를 좀 태워주면 좋을 건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간단하네요. 오늘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의 현물과 선물에서 1,000개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만 거래소 코스닥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러냐? 오늘 하루에 어떠한 나쁜 이슈가 있어서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4일 동안의 연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구간이죠. 미국도 다우가 새로운 기록을 깼다가 다시 밀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가서 보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매매해도 되지 않나? 왜 수요일 목요일 날 또 이제 옵션 만기일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철저히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면 그냥 조금 팔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사주면 되는데, 지금 누가 사주고 있냐면 개인들이 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고 있는 개인도요, 적극적인 매수세가 아니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받쳐만 놓고 매도를 하면 들어오는, 즉 뭐냐면 저가 매수세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물량만큼만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 뭐 잡아서 가보지 하는 정도의 수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의 실종에 의한 매도가 많아서 떨어지는 장세가 아니고 매수세가 빠지면서 떨어진 흐름이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빠진 가격은요, 올라갈 때는 바로 채워지는 게 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요, 그냥 4일 동안 편안하게 보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 지난 4월달부터 꽤 제가 상당 부분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가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4%대 급락이 들어오면서 39,750원, 4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뭐 적자 전환이냐? 아니에요. 1분기 매출액이 7%, 그리고 영업이익이요, 25% 정도 감소되었다.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되었다라고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니까 IT 업체의 비수기였다. 그죠? 1분기가 그렇거든요. IT 업체의 전반적인 비수기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그리고 LED 조명조차도 재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재고 조정의 영향들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1분기만 놓고 보면 비수기였고 재고 조정이니까 앞으로 2분기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언뜻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시장은요, 이렇게 오락가지가 않습니다. 여튼요, 오늘의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한 기관 리포터들은요, 서로 충돌이 많이 되고 있어요. 2분기는 살아난다, 매수해라. 아니다, 2분기도 장난 못한다. 보유, 목표가 그대로 유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튼, 기관들조차도 지금 예측하기가 별로 쉬운 단계는 아닌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참 재밌는데요. 3월 달에 5만원을 찍었어요. 그죠? 56,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딱 그 시점부터요. 외국인하고 투신, 증권사, 연기금, 전부 다 짜고 쳤나요? 전부 다 대량 투하.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매도를 계속했는데다가 오늘조차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원에서 4만원이면 약 20%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도를 한다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붕괴가 되었네요. 자, 핵심 포인트를 좀 보면 우리가 지금 LED 관련해 가지고요. 무조건 좋다. 지금도 LED 시장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LED가 굉장히 좋다.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망과 좋다는 게 아니라 기업은요. 전망만 좋았을 때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열매를 얼마만큼 따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망만 파이가 커진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 좋은 전망 속에서 서울 반도체의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이엔드 LED 시장 자체가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너도 돈 낸다 하니까 다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서울 반도체죠. 그럼 꿋꿋이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혼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다르겠죠. 그렇지만 기술 격차가 2, 3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후발주자들은 가격을 싸게 내놓아 버리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화됨으로써 가격의 이 하락 압박도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 비용, 새로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증가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1분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요. 예상보다 나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당연하게 나쁠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태블릿에서 사실은 서울 반도체가 남겨먹은 게 꽤 많아요. 근데 올해는요. 썩 그러한 전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2분기 실적조차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죠. 단순히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것이 아니라 2분기도 살아날 어떤 매개체가 없다. 이 부분이 지금 서울 반도체가 5만원에서 4만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깨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향후의 기업의 전망을 좀 보자면요. 일단 좋은 점은 하나가 있어요. 2분기, 3분기가요. 이 조명하고요. 그리고 백라이트 유닛, BLU의 성수기예요. 자, 여기서 성수기로 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좋은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는 전부 다 고부가가치인 하이파워 쪽에서 그리고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하이파워 쪽에서 이제 어디 쪽으로 이제 바뀌어 내려오냐면 이제 미드파워 쪽으로 내려와요. 즉 뭐냐면 가정용 LED 수요가 이제 중점적으로 시장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로 내려오면은요. 가격적인 부분이요. 가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매출액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익의 마진은요. 기업에서 개인으로 놓으면 조금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서울 반도체는 지금의 LED 조명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만큼 더 많은 비용도 분명히 나갔던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 많은 마진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본다면 2분기, 3분기 분명히 이 BLU라든지 조명 시장에서 성수기가 될지언정 이익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가치들 요거 V차트 요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 실적 지표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서울 반도체가요. 2011년에 매출을 2013년에 분명히 넘었어요. 그런데 넘긴 넘었는데 여기 매출의 흐름을 보세요. 치고 달아나는 형상이에요. 제자리 정체가 되어 있어요. 정체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문제고요. 또 이때 당시의 영업이익을
지금은요,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뭐냐면 여기에서 매출액이 줄어버리면 이익이 급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실적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이 기업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와야 된다. 많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해드렸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네요. 자, 그럼 현 시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지금 저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4만원이 기준가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초록색으로 된 거 한번 보시죠. 밸류밴드의 상승 각도가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일정 상승 각도가 누구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뭐예요? 이익의 어떤 피크가 왔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의 피크가 왔기 때문에 주가는요, 최소한 노란선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노란선이 4만원이죠. 4만원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밴드의 각도가 더 올라가지 못하면 그 밑에 파란색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만원이 기준가이긴 하지만, 현 시점은 절대적으로 기준가에 왔다고 해서 가격 매력이 큰 상황이 아니고, 향후의 변화가 더욱더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도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2분기 불확실성이 분명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은요, 과감하게 물량을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매수는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저는 가격으로 보면 34,000원 오지 않는다면 34,000원이 바로 이제 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최저 지지점이 되는 지점인데 그 가격 아니라면 이번 분기에는요, 서울 반도체 매수 타이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매수하시려면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상승으로 계속 전환이 되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그때 재평가를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면 서울 반도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코스닥이 대부분 종목들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출의 정체와 영업이익이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종목들이 다 그러한 종목들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번 연휴 동안에는요, 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체와 속도는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이죠. 5월 6일 석가탄신일 저녁 9시에 샘플러스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종목들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5월 6일 밤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시장 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데요, 종목별로는 아주 그냥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두 종목 하나 수익 실현 하나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현금불을 좀 외치다가 추천을 조금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인들의 매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이에요. 지금 4거래일째 연속 매도입니다. 금액은 어느새 5천억 정도로 외인의 매도세가 잡히고요.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매도세 잡혀줍니다. 저번에 이제 한 9,000원 가까운 매도세가 쉽게 그냥 넘겨짚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금 보유 입장을 또 한번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지금부터 상담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013-3366-011 공본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100점주는요, SK텔레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삼성 엔지니어링, GKL, 코리아 그랜드 레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네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SK텔레콤인데요.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상승을 좀 가져오는, 확실하게 조금 반등을 주는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살 게 없나요? 방어 측면, 그러니까 방어주 전략으로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 시장에서도, 그제죠? 그제 시장에서도 3.6% 급등을 하고 오늘장에서도 2.8%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영업 정지가 곧 끝납니다. 그쵸?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주가가 한 번 더 상승 쪽에 분위기 나와주면서 이때 이제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나쁘지 않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상승 쪽에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 네. 연휴를 푹 쉬시고 오시면요, SK텔레콤 보여 계신 분들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은 종목, 제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를 저희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여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상승 분위기 전환, 네, 나오는 것 같네요. 수급 살짝 꼬였다 다시 가는데 어찌됐든 팔았습니다. 한 5% 수익 내고 팔았어요. 4에서 5% 정도죠.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고 현금 매도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됩니다. 팔았는데 올랐잖아, 짜증 내지 마십시오. 네, 어차피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드릴 테니까 잘만 따라오세요. 아셨죠? 자, 수급줘서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오늘 1.9%까지 상승을 줍니다. 4만 원대 초반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라. 연말까지 가져가도 된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맨날 제가 홀딩 의견을 드렸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22선 깼다가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면 그만이다 라고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흐름 그대로 그냥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더 갈까요? 더 갑니다. 자, 한국전력은요, 너무 걱정 필요 없고요. 뭐 차트 이렇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더 갈 거란 말이죠. 이 차트에 크게 움직이는, 올라가는 움직임 자체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더 올라갈 거니까. 상승적 분위기가 더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냥 잘 들고 계시면 돼요.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갈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아마. 아셨죠? 그러니까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 매수할 때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 그런 좀 말씀 드리냐면, 이게 완전 바닥으로서 제가 거의 잡아드렸던 가격이죠. 그쵸? 우리가 저희 잘 먹고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평행하게 올려봤을 때 진짜 이런 갭을 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요. 대형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그려가면서 이 갈지자형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언제쯤 매도가 가능한 종목일까요? 85,000원 위에 대해서는, 이 포인트에서는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급도, 네, 보실까요? 뭐냐면, 최근에 괜찮았고요. 기간 매도에서 매수 전환 됐는데, 오늘장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들도 같이 매수, 외인들과 같이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쵸? 양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괜찮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랜드 코리아 레저입니다. GKL인데요. 자, 4% 급등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항상 여러분들
GKL 차트를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차트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SM, 포스코 원익 IPS, 일진전기, GKL,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제1기획,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흐름인데, 크게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나요? 없는 종목이죠. 이렇게 한번 밀릴 때마다 바로 반등을 줬던 기업들,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깔끔한 살아있는 종목. 그럼 이런 종목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또 여러분 평행하게 선 하나 긋고요. 가는 거예요.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주식은 쉽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많이 먹을 생각 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고점 포인트 잡히잖아요. 그렇죠? 다음 포인트 어딜까요? 48,000원 보이네요. 48,000원 정도까지. 바로 가나요? 바로 갑니까 또? 바로 안 가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천천히 가는 겁니다. 항상 고민하십시오. 제가 간다 그래서 바로 간다, 바로 안 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런 종목은 정말 드뭅니다. 10개 중에 1개예요. 그런 거 하시다가 패가망신 하시는 거예요. 급등주 하다가. 아셨죠? 그리고 수급이 또 괜찮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한국전력 조정시험 나오면 매수하면 될 것 같고, 삼성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GKL도 굉장히 현재 수준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현재 가장 매력적인 두 종목,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과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문자가 많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요, 매수가가 61,400원이십니다. 61,400원. 약간 이거. 지금 이따가 제가 손절 처리할 종목인데, 대우조선 해양과 차트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패턴의 차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따 다 드릴 건데요. 자, 볼게요. 여기 이제 고점 포인트들이 잡힙니다. 그렇죠? 고점 포인트들이 잡혀요. 그리고 이런 바닥 포인트들이 있어요. 있죠? 네. 자, 고점 포인트.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위에서부터 제가 선을 긋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행하게 하나 선 만들고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2개, 3개 이상은 이런 바닥에서 선을 연결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내려가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국타이어가 사실 가장 좋은 매수가는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매수가. 이 하단 라인이잖아요. 하나 더 손을 긋게요. 이 하단 라인이 사기에 가장 좋은 매수가입니다. 여기 포인트가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살펴보자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대는 곧 왔네요. 얼마인가요? 여기 라인은 57,000원 라인인데 57,000원 라인을 깨고 올라올 때가 가장 싼 타이밍. 그럼 지금 어떻게 매도하셔야 되나요? 아니죠. 손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고 계시더라도 올라갑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떨어졌다 올라가면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요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61,000원까지는 안 오는 거네요. 네, 안 올 수도 있고 흐름이 이게 지금 내려가는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6만원 정도가 올라가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수급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져가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흐름 보이죠?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똑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림이 바뀌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잘 보세요. 한 달입니다. 그쵸? 여기서 한 달이에요. 여기가 한 달. 주식은 절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좀 그렸네요, 제가. 이 정도 될 때.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 다시 올라가는데 몇 달이 걸립니까? 최소 2개월, 3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흐름이 바뀐다고 치더라도. 안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고민 많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6만원 포인트를 넘어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깨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반등 쪽.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분위기가 이런 거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자, NHN 엔터입니다. 보고 계시죠? 58님.
자, NHN토도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또 전 저점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바닥 포인트가 8만원 깨지고 내려가는 76,000원, 7,000원 부근이에요. 요 포인트입니다.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해서 반등을 가져온다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요. 이 뭐죠? 여기서 이렇게 적게나마 움직이는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흐름 자체를 찾기엔 좀 애매해요. 일봉으로 봤을 때 쪼개보자면요. 평행하게 일봉으로 상승하게 가는 겁니다. 가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주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깨지게 되면, 이 하단 라인 깨지게 되면, 그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그 전에 주봉상의 전저점 포인트가 바로 2차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맞죠? 여기 포인트죠? 이 정도 포인트고요. 그래도 깨지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1% 확률이고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최악일 경우에도 여기 포인트 갔다가 77,000원 포인트 갔다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시면 안 돼요. 네,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 1차 반등 포인트, 1차적인 제가 예측했던 포인트에서는 8만원대 후반대고요. 그 다음 포인트 떨어졌다 올라갈 때는 다음 포인트는 이 정도 포인트가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수급 꼬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움직이기를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요렇게 움직일지. 이거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아도 의미가 없는 구간이죠. 뭐 여기서 3% 4% 더 빠진다고 해서 수익률 변화 있나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게요. 아셨죠?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홀딩 할게요. 자, 파트론 보겠습니다. 7730님. 자, 파트론. 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파트론이 3월 중순 때 3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요. 한 8,000억이 좀 넘어가려고 막 했어요. 이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 전기의 시가총액은 5조입니다. 5조. 어제 종가로 5조입니다. 파트론 시가총액은 7,500억입니다. 자, 파트론이 시가총액이 1조가 갈 수가 있을까요? 삼성전기가 5조밖에 안 되는데 파트론이라는 회사랑 삼성전기가 여러분 비교가 되시나요? 5분의 1 수준으로? 그보다 훨씬 작을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IT 기업들의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 없는 그 포인트, 바로 삼성전자에서 그렇게까지 회사를 안 키워요. 이전에 한번 크게 갔던 적이 있죠. 26,000원. 이때 1조가 넘자마자 바로 그냥 다 내려와 버렸는데 서서히 물량을 줄여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수주를.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1조 원까지는 다시 노려만 하거든요. 1조까지는. 1조 이상은 사실 오버슈팅인 부분이고. 그래 한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포인트가 나온다면 어떤 그래프? 이런 모양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닥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지금 13,000원 깨지면 이건 정말 배신인데, 깨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다음 포인트 자체는 16,000원, 17,000원 포인트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15,500원이에요. 자, 항상 강조드리지만 15,500원 라인 어디입니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이때가 안 보이더라도 보세요. 이건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시간이 없어도. 자, 지웠어요. 뒤에를. 이때가 안 보이더라도 이때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한번 올랐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이 나왔다 가는 겁니다. 이 조정에서 반등을 줄 때 이때 포인트를 제가 항상 많이 노리잖아요. 거의 추천주 중에 7, 80%는 이때 포인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노립니다. 그렇게 노리고 수급 좋은 거 들어가도 30%는 안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 스타일이 어떤가. 지금 내 스타일이 완전 잘못됐구나. 따라가는 스타일 절대 안 됩니다. 투자자분들 주식은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돈 넣는데
남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 따라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기다려 보시고 조금 더 시간 보고 여유롭게 한번 대처해보자 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AS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니시스 가져갑니다. 정말 지겹게 가져간다 말씀드리죠? 가져갈 거예요. 네, 저는 저거 안 빠질 거라고 믿습니다. 가져갈 겁니다. 다른 걸로 수익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져갈게요. 아셨죠? 걱정 마시고 홀딩 하시고 제가요, 제일기획을 조금 매도를 치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매도 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일기획 볼게요. 오늘 1.2% 정도 빠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포인트, 이 바닥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계속 드렸던 종목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24,000원 안 돼. 그쯤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계속 사인 드렸고 수익은 났어요. 났는데 왜 매도를 치냐면 수급은 계속 잘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수급이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네요. 자, 계획기획 메뉴에 외인 기간 매도 잡힙니다. 투신권 매도, 은행권 매도. 자, 이런 매도세. 그냥 현금 보유를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제 의지는요. 현금 보유를 다시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사실 추천주 안 가져나왔지만 어제 제가 저녁 9시 방송에서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로만소를 추천드렸어요. 어제가 아니죠. 수요일날 저녁 9시 막상막하 투맨스에서 로만소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 매수하신 분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같은 포인트, 차트의 바닥과 상단과 하단을 잡는 그런 방법, 그리고 모멘텀을 같이 추천드렸었죠.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주 없어요, 오늘. 그리고 한국콜마 지금 정말 잘 가죠? 오늘장에서 많이 안 밀립니다. 자, 호텔신라, 로만손, 한국콜마 같은 맥락입니다. 노동절, 중국인 17만 명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런 포인트 잡아서 추천드렸던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호텔신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화상품이 좀 더 가벼우니까 콜마를 드렸던 거예요. 잘 보유하시고, 콜마는 지금 6%가량 지금 수익 중인데요.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케미칼도 마이너스 1%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이거 제가 지금 4월 들어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거의 그냥 똔똔치기 하고 있어요.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그냥 거의 그냥 수수료보다 조금 더 번 상태예요. 지금 상황 제가 따져보니까요. 4월에, 작년 4월에. 자, 대우수선내양 이거 제가 목표가를, 손절가를 29,500원 이거는 깨면은 정리하셔야 된다고 방송 중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녹화된 거 다시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급락한, 이거는 기관과 외인들 다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리는 분위기예요. 너무 좀 심하다 생각이 드는데 다시 올라갈 때 잡을게요. 일단 지금은 피하고 봅시다. 안 좋은 상황은 피하고 볼게요. 그래서 포트를 제가 완벽하게 줄여갑니다. 세 종목으로 가져갑니다. 세 종목으로 가져가요. KG이니시스, 하나케미칼, 한국콜마.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시스는 지금 비중 20%인 거 아시죠? 현금 60% 보유하고 갑니다. 60% 제대로 활용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실패했으니까요. 다음 걸로 제가 연휴 때 종목 제대로 가져올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대 많이 하시고 방송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좀 이따 3시 5분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지만 전강 후 약계 장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6분여 앞두고 기관이 매도세를 많이 줄여나가면서 낙폭 만회하고 있는데요. 1960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했지만 종가까지, 마감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하루 쉬어가죠. 징검날의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